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해볼 종목 실리콘2인데, 자, 실리콘2를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 너무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움직이는 중심축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쵸. 외국인과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쏠리면서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다음이 어딜까요? 다음은, 예. 자, 빠른 투자자들, 눈치 빠른 투자들은 이미 선취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은 여러분 로봇이 맞아요, 로봇. 제가 확신합니다. 로봇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이죠. 최근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그쵸? 또 치솟는 인건비 부담, 미국 현지 공장의 자동화 발행, 그리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만 봐도 답은 나왔어요.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 흐름을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로봇과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오래 구동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로봇에 배터리를 생명을 연장하는 배터리와 전력 관리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 종목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오늘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실리콘2는 정확히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자, 실리콘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수많은 K-뷰티 브랜드를 연결하고, 그쵸? 유통하는 K-뷰티 유통 플랫폼 기업이에요. 작체 여직구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와 B2B 기업 고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회사는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국내 우수한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직접 매입해서 현지 물류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대형 리테일러와 유통사에 공급하며 돈을 법니다. 해외 현지에 거대한 거점 물류 창고를 짓고 독보적인 물류 관리 시스템과 마케팅 대행까지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K-뷰티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와 글로벌 이커머스 인프라 흐름을 타고요. 플랫폼 수수료와 유통 마진을 동시에 확보하는 영리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 바로 실리콘2예요. 자, 그럼 최근 실리콘트의 주가 위치와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 주가의 위치는 그쵸, 33,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밸류에이션 매기력이 부각되는 시점인데, 최근 주가를 움직인 강력한 뉴스는 비수기를 깨버린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남미 본격 시장 진출입니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645억 원으로 35%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최근 미국 시장이 견고한 성장세와 그리고 영국 부추 등 유럽 시장에서 차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모멘텀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 리포트는 실리콘2를 유럽 모멘텀의 선봉장이라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56,000원까지 제시했는데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겠죠. 지난 중기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은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와 라마단 기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했겠죠. 또한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물류 비용 증강이 부담이 증가해서 마진율이 일부 훼손될 우려도 공존하죠.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단기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로 다변화되는 구조적 성장의 증명이며, 중동 리스크와 물류비 변동성만 인정된다면 바닥권 탈출의 신호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실리콘2가 경쟁사나 일반 유통사 대비 가진 독보적인 강점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첫째, 오픈박스 형태의 무차별 사업 구조입니다. 자, 실리콘2는 특정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요. 수많은 국내 인디 브랜드 제품을 직접 대량 매입하죠. 어떠한 브랜드가 해외에서 유행하든 상관없이 실리콘2의 플랫폼을 거쳐가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며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요. 둘째, 해외 현지 직진 출을 통한 거점 다변화죠. 예. 미국, 유럽에 이어 최근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와 연내 설립 예정인 브라질 법인까지 현지 통화 결제 시스템과 초고속 물류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있어. 이는 단순 대행 업체가 아닌 글로벌 유통 인프라 대기업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를 다지는 기반이 되고요. 확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다? 해상 운임 상승 압박 극복 및 OPM을 유지해 영업이익률을 방어해내는 것이 굉장히 주가 흐름에 중요하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조금씩 흐름 자체는 바닥권을 잡아가려고 하긴 해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결국 뭐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아요. 이거를 기준이 되는 봉으로 해왔고요. 고점, 저점, 전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2,000원 정도. 1차적으로 42,000원. 뭐 지금이 저점이라 매수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42,000원이라는 가격이 안착이 됐을 때 뭐냐면 지금 모든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매해봤자 수익 안 나요. 여러분들 이평선을 이길 수 없어요. 이평선 하락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기억을 하시고 결국보다 42,000원의 확실한 안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실리콘투는 단순히 화장품 대장주라는 이름만으로 쉽게 매수하고 방치할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 고점에 몰려 계시는지 아니면 바닥권 탈출의 신호탄을 보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하반기 남미 법인의 초기 비용 발생 여부와 물류비 변동 추이는 주가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고요. 영상의 시간 한계로 그쵸, 제가 다 다루지 못한 평단가별 구체적인 가격 대응과 그리고 글로벌 운임 상승에 따른 실시간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수급 전환 확인 기준을 담은 시크릿 가이드북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평단가에 맞춘 정확한 매매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싶거나 실리콘2의 바닥권 탈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함께 선점하고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예, 과연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